이번 시간은 부트스트랩 생존 매뉴얼, 외부 투자 없이도 살아남고 성장하는 실전 매뉴얼을 준비해봤습니다.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왜 부트스트랩인지, 자금 흐름, 지배하는 구조, 스타트업, 수익 모델 만들기, 그다음에 비용을 줄이는 전략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은 이렇게 자기 신발끈을 스스로 당겨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창업을 하고 그 시드 머니라고 하죠. 어 시드. 시드 머니를 이제 받아서 이제 준비 뭐 여러 가지 음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 없이 외부 투자 어떤 시드 머니는 우리가 조달하거나 자금 조달,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본으로 아니면 우리가 그냥 조금만 자기 자본을 이제 태워서 초기 매출을 빨리 발생할 수 있게 뭐 고객 선결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고 아니면 정부 지원금을 좀 받아서 우리 스스로 한번 일어나서 사업의 어떤 PMF를 이제 찾는 그런 PMF는 참고로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입니다. 시장과 우리 제품이 얼마나 이렇게 잘 맞고 시장이 뭘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또 시장의 수요를 또 이렇게 니즈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라는 걸 많이 테스트하는 거죠, 초기에. 네,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어떤 외부 투자 자금 없이 시드 머니 없이 시드의 어떤 외부 투자에 시드를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시드 머니를 조달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용어인데요. 보시면 이제 국내 벤처 현황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 그 뭐 글로벌 거는 커버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국내 것만 보겠습니다. 2021 년도에 사실 2020 년에 우리 코비드 팬데믹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2021 년에 우리가 이제 저금리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이 좀 많이 몰려서 투자가 좀 활발해졌습니다. 쭉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 그리고 나서 좀씩 줄면서 상대적으로는 이때보다는 좀 아직도 우리가 좀 많이 집행은 되고 있지만 투자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때 시기보다는 뭐 4 조가 빠진 뭐 3-4 조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투자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떻게 이제 집행을 하느냐. 초기, 중기,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기준으로 중기 3 년에서 7년 사이를 중기라고 그러고 후기는 7년 이상 된 기업이죠.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초기 스타트업들은 3년 이하, 3년 이하는 2조 정도, 2조 정도가 2조 2,243 억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우리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크게 줄었다는 거죠. 우리 스타트업들이 좀 받기가 좀 까다로워졌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VC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이 증명된 기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그쵸. 시장이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랑 수익성이 좀 증명된 곳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좀 심사가 좀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성장성만 보고 이제 그것만 보고 좀 투자를 했던 그런 2020 년에서 2022년 요때는 이제 그런 초기 기업의 심사가 조금 덜 까다로웠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 심사가 좀 까다로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 따르면 우리 2024년 작년이죠. 작년 초기 투자액이 2조 2천 여기죠. 2조 2천 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17%가 감소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자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늘었죠. 9.3%가 늘었고요. YOY. 그리고 이거는 23.3% 7년 초과 기업은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후기 기업에게 되게 많이 쏠리고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3년 이하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조금 상황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만들어서 그러면 투자가 만약에 우리가 좀 어려워졌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트스트랩 전략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 검증을 통해서
좋은 KPI를 확보해서 우리가 좀 투자 심사에 유리한 지표나 검증을 통해서 다시 어 성장시킬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트스트랩은 이 전략은 어떤 기업에게 효과적일까요? 이게 고객이 되게 명확하고 니즈가 확실하고 그리고 개발, 마케팅, 운영 이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창업자가 이런 어떤 역량이 좀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공동 창업자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처음에 있다. 그러면 가능한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개발을 했어요. 제품을 개발 후 고정비비가 상대적으로 되게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반복적인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1 월부터 시작을 하면 이때도 들어오고 계속 고객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매출이. 그쵸. 이런 구조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그리고 MVP 수준에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요. MVP 냈는데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이런 구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외부 투자를 굳이 처음에 받지는 않고 나중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요게 맞다면 이 전략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런 전략도 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전략이 더 많은 걸 배워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뭐 "외부 투자를 못 받았다." 그러면 뭐 대안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대안이 있다는 거죠. 이런 대안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자신감 있게 투자 유치나 혹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부트스트랩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의 자유도가 높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바로 피드백 받고 유연하게 조정하고 피벗하면서 우리가 시장 테스트, 시장 검증 이런 것들을 PMF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점. 단점은 보면은 이제 큰 자금 그러니까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 뭐 대규모의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이나 마케팅 확장에는 좀 제한적이고 속도도 성장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사업 나의 사업이 부트스트랩 전략에 적합한지 셀프 진단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MVP를 출시하는데 우리가 3 개월 이하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초기 고객으로부터 선결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최소 인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현금 흐름을 3 개월 단위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음 뭐 다 된다. 그러면 꼭 투자를 받지 않아도 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투자가 해 봤는데 좀 어렵다.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부트스트랩 전략으로 우리 사업을 좀 키워 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전략으로 투자 유치 전략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또 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 생존 이거를 잘하려면 자금 흐름에 대해서 어떤 흐름인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그 끌고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동비, 고정비, 공헌이익 그리고 런웨이 이 네 가지의 그 지표 그리고 어떤 구조인지 자금 흐름을 지배하는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을 지배하는 구조 세 가지 핵심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외부 투자 유치를 뭐 시도해 봤는데 여력이 좀 안 돼요. 혹은 어 좀 자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한번 우리 시장의 검증을 좀 받아 보자.'라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하기로 했어요. 만약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핵심 전략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금 유입은 당연히 빠르게 지출은 당연히 늦게 이런 구조로 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스 비즈니스라면 가급적 연간 선결제 할인 플랜을 도입을 하고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고정비는 분기, 연 단위 결제 대신 월 단위 결제를 선택해 현금 유출 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큰돈이 들어간다. 그럼 이거를 뭐 월 결제로 나눈다는 거죠. 그쵸? 뭐 그래서 당연히 쪼개서
쪼개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예측이 가능한 비용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가 우리가 나갈 수 있을 줄 알아야지 런웨이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구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달에 얼마 나가야 되지?' 뭐 '다음 달에는 얼마 나가야 되는지.' 이런 비용, 자금 흐름의 구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면 뭔가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꼭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측하는 비용들이 이제 꼭 나가는 비용들이 딱 있어요. 근데 뭐 서버비나 샀으면 뭐 서버 프리랜서 뭐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은 대안으로 항상 다른 것들로 다시 유동적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변동비죠. 변동비, 지금 이렇게 변동비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서 이제 용어를 좀 하실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변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단가 기반, 성과 기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그런 변동비로 가져가야 된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쪼끔 변동비가 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변동비는 뒤에 나옵니다. 변동비는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매출이 늘면 변동비를 같이 연동되는 그런 구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연동이 돼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없으면 변동비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두 단가 기반, 성과 기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만들어서 런웨이를 계산을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 흐름 시나리오를 최소 2개 정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뭐 베스트 월스트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뭐 AB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매출 고객 증가 속도에 따라 런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고객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이런 테스트를 해 보고 여기 B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네. 이렇게 하면 런웨이가 이렇게 짧아지네. 이건 좀 길어지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월 200만 원 신규 매출을 확보하면 런웨이는 6 개월이 다시 확보할 수 있고 길어지고, 만약에 없다면 2 개월 내내 빨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트스트랩으로 가려면. 이게 지금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를 짜야겠죠. 잘 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유 현금이 있고 평균 순지출이 있죠. 그걸 나누면 런웨이가 나옵니다. 생존 가능 개월수를 최대한 늘리자. 늘리자. 그래서 보유 현금 1,200만 원 예를 들면 예시입니다. 매달 순지출 300만 원일 때 런웨이는 당연히 4 개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4 개월 안에 수익을 매출 빨리 올려야 돼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게끔. 올리거나 아니면 이 지출을 빨리 줄여야겠죠. 그래서 런웨이를 4 개월 안에 어쨌든 런웨이를 계속 올리는, 우리는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런웨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리고 마켓을 찾아가는, 이 테스트를 검증을 계속 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고 다시 뭐 개발할 거 있는지 점검해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충분히 그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런웨이를 계속 올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세팅을 잘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런웨이 확보 얼마나 걸리지, 얼마나 더 생존 기간이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먼저 해야 사업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사업이 멈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런웨이를 일단 확보하는, 길게 빼줄 수 있는 그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테스트 계속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 자, 고정비는 매출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뭐 임대료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계약 이제 바인딩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고정비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야 돼요, 매출 상관없이. 급여, 뭐 자스톨, 구독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사업에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는 모든 비용을 고정비랑 변동비로 이렇게 나눠야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비는 매출 활동량에 따라 매출 기반으로 같이 달라지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면
당연히 변동비도 늡니다. 그래서 뭐 판매 수수료라든가 뭐 매출의 몇 퍼센트, 서버 사용료, 트래픽 기반, 뭐 외주 단가 이런 것도 다 변동비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초기 우리 부트스트랩은 고정비를 최대한 낮춰야 돼요. 최소화를 하고 변동비로 굳이 처음에는 변동비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어서 근데 이거 왜 그렇게 나눠야 될까? 왜 굳이 비용을 이렇게 나눌까? 불편하게. 다 발라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데 왜 이렇게 나눠야 될까요? 나누는 이유가 있죠. 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지 않으면 음 이 중요한 이 네 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손익분기점. 우리가 BEP라고 하죠. Break Even Point. 그죠? BEP. 많이 들어보셨죠? 손익분기점은 우리 고객이 몇 명일 때 우리가 손익분기점에 달할 수 있는지. 그쵸?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늘어나면 수익이 나는 건지 적자가 커지는 건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서 위험을 안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런웨이가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 다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정비랑 변동비를 나눌 줄 안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집행하는 모든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자금 흐름을 음 어떤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설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접근을 하면 이 위기 대응 속도와 생존 확률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런 고정비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는 거면 분산을 시켜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설계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 매우 자금 흐름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번 달 고정비와 변동비 지출은 얼마였지? 그리고 우리 진짜 수익은 얼마야? 예상과 실제 어떤 차이가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우리 액추얼 데이터는 어땠어?'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 런웨이는 이제 얼마나 남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가면서 매월 자금 흐름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매출 수익 구조 그 고객과 제품 뭐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점검이 되죠.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점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과 실제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뭐 경쟁 이슈가 있는지 뭐 다른 것들도 체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원웨이는 우리 현금 흐름 때문에 투자 유치나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네. 챕터 3 스타트업 수익 모델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수익 모델 뭐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무엇을 팔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반복 수익을 만들고 자 반복 수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인 예측을 가능한지를 어 이제 그 모델을 만들 때는 이것들을 이 두 개 반복 수익, 안정적인 예측 가능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고 그거를 짜는 게 수익 모델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게 지금 부투스트랩이잖아요. 부투스트랩 생존 자기 스스로 생존하는 거는 특히 이 설계 3 원칙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 자금을 외부에서 받지 못하면 자기 자본 혹은 리소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쵸? 물론 뭐 여유가 있으신 분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상황들이. 근데 지금은 여유가 별로 없는 그런 일반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수익 모델을 알고 있어서 적용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의 한계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런 걸 하지만 부투스트랩은 생존을 스스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생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 설계 3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 보는데 첫 번째는 선결제가 가능한 구조로 우선 설계하라.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뭐 뭐 얼리버드 할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얼리버드 뭐 빨리 사면 뭐 혜택을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먼저 유도하는 거죠, 선결제를. 이런 것들. 뭐 그쵸? 뭐 연간 요금제도 할인해서 파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복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라.
반복한다는 거, 예측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반복한다는 건 계속 살 거라는 거고, 고객은 계속 이탈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고, 그러려면 우리가 파는 것들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겠죠. 뭔가 되게 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쵸? 이 구조를 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서비스 이 구조를 좀 잘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이탈할 확률이 낮추고 고객의 생애 가치를 올리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고객도 수익화할 수 있는 단가 구조를 설계한다. 다 작은 고객. 자, 그 인당 평균 매출이 만약에 뭐 어떤 뭐 상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저렴하고 쉽게 유입을 할 수 있는 부담이 없는 구매에 전환에 부담이 없는 그런 단가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소액 결제, 대형 계약을 뭐 큰 걸 노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초기에는 이 소액 결제를 반복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액 결제를 반복하는 구조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어 숙지하고 이렇게만 간다면 부트스트랩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제품 서비스 퀄리티도 올라갈 거고요. 그쵸? 되게 좋은 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더 개발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더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우리의 제품 서비스를 만들자. 그 구조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수익 모델 3 원칙 이 세 개를 가지고 좀 고민하고, 그리고 이런 구조로 방향을 세팅하라는 거죠. 설정. 방향 설정. 네. 그러면 수익 유입 타이밍을 앞당기는 네 가지 실전 전략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무료에서 유료를 전환하는 구매 전환 되게 중요한데 이 경로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명확한 기한을 좀 두고, 그죠? 유료 전환 조건을 잘 노출해서 스무스하게 유입이 되고 단기 최소화 경로를 좀 짧게 가져가면 이게 잘 어 스무스하게 유료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은 어떤 신뢰, 우리가 어떤 고객 사례나 리뷰나 영상 리뷰, 어떤 보증제, 환불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매 장벽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심리적 그런 어떤 그런 부담, 어떤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갔는데 이제 좀 믿을 만한 곳인지 고객에 대한 고객 사례들, 그 리뷰들 그런 것들 좀 잘 갖춰 놓고 우리가 뭐 환불 정책까지 잘 만들어 주면 그래도 이런 좀 믿고 잘 살 수 있다. 구매 전환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해당 유입가보다 높은 단가 확보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당연하죠. 그 고객이 우리가 3,000원, 3,000원이 한 사람당 우리가 다 광고비를 다 전환했던 고객들로 나눠 보니까 3,000 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월 1만 원씩 계속 결제를 해요. 그러면은 뭐 계속 뭐 한 5 개월 결제한다고 치면 이게 뭐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천 원에 5만 원이면 훨씬 LTV가 높은 거거든요, CAC보다. 이런 구조를 항상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30일 이내 유료 전환율을 지표로 관리한다. 그래서 어 이제 유료 전환율을 항상 사용자의 결제 타이밍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개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어 우리 제품 개발에도 이런 지표들을 잘 관리하면 더 수익 유입을 앞당기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입을 해서 우리가 광고를 쏴서 유입을 합니다. 유입을 했던 사람들을 무료 체험시키고요. 유료 고객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게 만드는 구조까지,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면 우리가 부트스트랩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점점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30일 유료 전환율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보면, 자 첫 유입 후 며칠째 결제율이 가장 높아. 유입하고 이렇게 전환되는까지 며칠 걸렸냐. 며칠. 이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7 일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3 일이고 뭐
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체험 종료 후에 리마인드 알림이 잘 설정됐는지 알려주는 거죠. "이거 종료됐으니까 이제 전환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료 전환 페이지에 신뢰 요소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뷰라든가 환불 정책이라든가 또 신뢰 요소를 계속 쌓아야 된다. 신뢰를 할수록 구매는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셔서 이런 구조를, 여기선 중요한 게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계속 테스트하고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비용을 줄이는 전략.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런웨이를 확보해야 되고 여기서 순지출이 전체 현금 보유액을 순지출로 이렇게 나눠서 런웨이를 올려가는 건데 이거를 늘리거나 이거를 줄여야겠죠. 이거 키우려면.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 살펴봤고요. 챕터 3에서 매출을 수익화, 수익을 앞당겨서 수익을 앞당기는 앞당기는 그걸 배웠으면 이제는 이제 챕터 4는 비용을 줄이는 전략,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배울 거예요.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굉장히 발목을 잡아요. 이게 그냥 우리 현금을 거의 빠르게 녹여요. 그죠? 그래서 고정비를 축소시키는, 이거 계속 말씀드리죠. 물론 이게 모든 비즈니스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 창업자를 위한 실전 전략이라고 해서 이 공헌이익 기반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거를 저희가 그 강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공헌이익부터 변동비부터 어떤 비즈니스는 이게 뭐 이 전략으로 가야 되고 이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까지 다 커버를 한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 공헌이익이나 고정비, 변동비 이런 개념을 진짜 너무 어렵고 생소하고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그걸 잘 적용해서 우리 사업에 좀 적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강의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거기서 되게 자세하게 어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모든 비즈니스가 다 변동비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변동비로 많이 가져가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변동비 구조로 가져가자 이거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이거를 조금 비용을 발라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공헌 이익이라는 개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뭔지 간단하게만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헌 이익 편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한번 이제 그걸 한번 숙지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헌 이익은 매출에서 변동비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헌 이익은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죠. 우리가 판매하는 게. 이것들이 진짜로 얼마나 남는지를 이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을 보는 거죠. 이거를 더 검증할 수 있는 게 공헌이익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내서 이거를 먼저 발라내고 공헌이익을 다음에 우리 고정비들 나가는 것들 있죠. 그런 거를 빼면 영업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텝 1 이에요. 스텝 1 이에요. 스텝 1 이고 이거는 이제 그냥 거기서 빼면 이게 나중에 공헌이익을 스텝 1을 구하고 나중에 스텝 2로 영업이익을 구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고정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그 인프라 투자나 인력이나 이렇게 돈이 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에 이 마켓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잘 핏한지만 검증이 된 다음에 이 고정비는 투자를 받아서 고정비 레버리지로 이거를 해서 영업이익 마진을 크게 가져가는 점점 흑자로 계속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이거는 투자를 받고 나서 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투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헌이익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다르지만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 초기 스타트업한테는 공헌이익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고정비를 변동비화 시킨 후에도 공헌이익이 플러스예요. 여기서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만약에 커져요. 그러면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잘 핏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 이게 좀 커지는 구조로 계속 만들어야 되고
고정비는 이게 계속 낮추는 걸로 가야 되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당연히 늘어나니까. 그쵸? 그래서 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왜 이게 작을수록 좋은지 고정비를 작게 가져가고 공원이익을 크게 가져가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커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면 투자자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적합한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 장점하고 또 리스크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린 모델은 일단은 시장의 반응을 먼저 보고 싶은 그런 사업자들 그런 우리가 마켓 핏한 그 프로덕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 A 린 모델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외부 투자 없이 자본을 최대한 보존하는 그런 자기 자본을 아니면 뭐 정부 지원금을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자들도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모델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 수 증가 예측이 조금 불확실해요. 그리고 제품이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고 자금 유입 속도보다는 비용 지출이 너무 빠를 가능성이 클 때도 이 전략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이런 린 모델 전략의 어떤 장점은 낮은 BEP로 빨리 도달하고요. 긴 런웨이를 확보하는 이게 중요하죠. 생존 가능성을 올리고 뭐 운영의 유연성, 빠른 전환, 시장 피벗에도 빠르게 테스트하면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고정비는 어떤 계약 바인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연성을 좀 확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변동비 중심의 모델이 좀 유연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리스크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고객당 단위 수익이 낮을 수 있죠. 그리고 확장성과 수익성이 제약이 있습니다. 확장 수익은 어 우리의 지금 목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있고요. 품질 관리도 어렵죠. 외주나 도구들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뿌려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재되는 우리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축, 스케일링에 당연히 한계가 있죠. 팀이 아직 우리가 고정비로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성장하거나 수익과는 뭐 빠르게 성장성 그리고 이제 외주나 이런 것 때문에 고원이익이 당분간은 좀 이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 스케일업을 모델 볼게요. 고정비는 이거는 고정비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PNF를 찾았어. 너무 반응이 좋아.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는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어 어떤 마케팅 효율도 검증이 돼서 CAC LTV 구조도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고객 증가가 되게 빠른 거예요. 확실히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케일업 기반의 조직 내재 인하우스로 다 영입해서 이거를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느 정도 KPI를 만들고 시리즈 A 투자로 바로 갑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단위당 수익성이 높아지고요. 수익 확대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고정비가 투입되는 게 투자 자금으로 투입이 되면서 이제 점점 품질, 운영, 통제 이런 것도 올라가고 브랜드 신뢰도도 강화되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이걸 다 찾았고 스케일업 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강하게 그리고 이제 수익이 확 올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VC가 선호하는 그런 모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 당연히 있죠. 이렇게 되면 고정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BEP 고객 수를 가 더 높은 고객 많은 고객을 또 많이 이제 구매해 줘야 그 BEP 달성한다는 거고요. 초기 손실 위험도 크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 고정비가 발목을 잡죠. 시장이 꺾였어요. 이게 좋다가 이게 꺾일 수 있죠. 그럴 때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정비, 계약과 바인딩된 것들이 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성장이 만약에 정체가 됐다면 런웨이가 급격히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녹아버리는 거죠.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A와 B 우리 모델이 우리 사업 모델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우리한테는 어떤 전략이 더 맞을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A 전략으로 가고 린 모델로 그다음에 PMF 확인 후 B 전략 스케일업을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입니다. 체크 한번 해 보시면 좋습니다. 현재 우리 고객 수가 BEP에 근접했는지 그리고 CAC 대비 LTV가 검증되었는지 6 개월 내에 매출 상승 확신이 있는지 팀의 내부 운영 역량이 안정적인지 현금보다 성장이 중요한 시점인지 그리고 시장 실험과 피벗이 중요한가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아직 근접하지도 못했고 검증도 못했고 뭐 확신도 없고 매출 상승 확실도 없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거죠. 시장 실험, 검증. 이렇다면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했어. 다 해 보니까 다 우리는 다 됐다고 치면 이거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바로 그냥 투자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 항목 수가 만약에 우리가 막 2 개, 1 개, 2개 뭐 이 정도면 그냥 A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생존 전략 이게 우선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한 3-4 개다. 그러면은 일로 넘어가도 되는 시점이다. 검토 한번 해 보는 거죠. 일부 주 중 일부 조건이 충족됐고 부분 전환, 혼합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쭉 됐어요. 쭉 됐어. 5 개가 다 채웠어. 다 대여섯 개가. 그러면 B 전략 스케일러블 모델로 갑니다. 그래서 조직 확장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부록으로 넣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정비랑 변동비가 이제 사스 창업자면 이런 플랫폼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어디가 더 이제 단가가 더 좀 싸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지를 다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음 좀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전환시키는 것도 작업이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존 기간을 우리의 목표가 런웨이를 올리는 거라면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변동비랑 고정비를 잘 세팅해서 비용을 최대한 우리가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습관을 처음부터 들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창업자분들께서 어떤 기술이나 갖고 계신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게 훌륭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중요성을 어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굵직하게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이런 어 부트스트랩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부트스트랩 비용 전략은 비용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거를 '아 내가 뭐 그렇게 비용을 다 하나 일일이 신경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들을 뭐 발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얼마가 나가고 이게 그 숫자의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짜려고 우리가 그거를 발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빈지, 변동빈지에 대한 파악, 구조 그거에 따라 우리가 비용 재설계나 이런 관점으로 해서 결국은 공원이익을 높이는 이 전략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만드는 그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웃소싱은.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지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우리가 뭐 비용 절약하려고 뭐 아웃소싱을 한다. 비용 절감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퀄리티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비용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연성을 확보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비용 절감 되면 당연히 비용 절감을 하려고 뭐 고정비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만 비용이 사실 절감되는 건 아니거든요, 외주를 준다고 해서. 물론 거기 안에서도 비교해서 좀 최대한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게 꼭 그 비용이 싸다고 퀄리티가 비용은 싼데 퀄리티가 높을 수가 있나요, 세상에? 예 그런 거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서도 안 되고요. 그쵸? 그래서 어 이거는 우리가 유연성 확보하는 거지 고정비를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변동비 구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테스트 런웨이를 우리는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우리가 변동이 하도 심하니까 우리 피벗을 맨날 해야 되는 우리는 초기 모델이니까 '이거는 유연성을 가져가려면 변동비로 가져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비용 절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자원을 유연하게 투입하고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유연하게 투입하고 필요 없을 때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에는 속도보다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가장 싸고 빠른 길이 아닌 가장 오래가는 비용 구조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하고요. MVP는 완성도 80%를 목표하고 나머지 20%는 고객 반응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좀 정리해 보면요. 고정비는 생존 기간을 단축시킴으로 구조적으로 줄여야 하는 거고요. 변동비는 우선순위와 ROI 중심으로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스 기업은 인건비, 도구, 구독료, 디자인 개발비에서 가장 큰 절감의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원 이익이 좀 낮더라도 고정비가 부담이 적은 A 사례 우리가 배웠죠. 린 생존에 유리하고요.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단위당 수익성이 높은 공원 이익이죠. 공원 이익이 높은 B 사례, 우리 스케일러블한 그 모델로 가는 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커버한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꼭 투자를 받지 못했다고만 해서 이 그 부트스트랩을 적용시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받아도 시드 투자가 혹은 프리시드 굉장히 금액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런웨이를 해서 우리가 결국은 런웨이를 확보하고 길게 가져가서 우리가 PMF를 최대한 많이 빠르게 찾는 거죠. 그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전략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구조적으로 큰 구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런웨이를 확보할 수 있고 PMF를 찾아서 투자를 충분히 이제 되게 자신 있게 받을 수 있고 스케일업을 모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외부 투자 없이 혹은 투자를 받았지만 좀 작은 투자를 받았겠죠. 처음이니까. 그런 초기 자금으로 어떻게 하면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걸 저랑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되게 짧은 영상이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개념은 지금 이 시간에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공헌이익 개념, 변동비, 고정비 이런 개념 있잖아요. 영업이익 이런 개념에 대해서 창업자를 위한 실전 재무 전략이라는 그 강의를 저희가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좀 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